오늘은 60번째 정례 브리핑입니다. 먼저 농정원 이전 및 SB 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정원이라고 부르죠. 농정원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19일까지 사흘 동안 조천 청사, 전 우리 시청 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농정원은 5본부 1실사팀 1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업, 인적자원 육성, 그리고 농어촌 문화 창조 및 정보화 촉진, 농업 경영 능력 향상, 그리고 농수산물의 안전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농정원은 지난 7월부터 조천청사 본관을 리모델링 해왔고 이사를 마친 뒤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농정원이 농업법인 교육을 비롯해서 ICT 선도사업 추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연인원 8천여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해서 조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시는 조천읍을 경제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천청사를 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농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농업정책, 산림축산,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 등 농업 분야 행정기능을 조천청사에 배치한 것도 연계성을 갖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 교육청사에는 지난 6월 30일 ICT와 농업을 접목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농정원이 입주하면 조천청사의 농업행정과 교육청청사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우러진 농업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농업분야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현 시청과 교육청 일대에는 조천청사 시청 직원 115명, 농정원 150명, 창조경제혁신센터 15명 등 모두 28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농정원이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SB 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25일 설계 공모를 거쳐서 주식회사 유선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했습니다. 9월 11일에는 청춘 조천 프로젝트 나눔회의에서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에 착공해서 당초 계획대로 2017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B 플라자는 과학기술연구개발, 과학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산하경 공동연구법인과 기업부설연구소, 기업교육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공간과 전시홍보, 회의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1793제곱미터 1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사업 발굴과 SB 플라자 운영 및 공간 배치 계획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SB 플라자 건설비 80억 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처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 45억 원과 45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까지 모두 총 사업비 264억 원 중에서 120억 원이 내년까지 투입되게 되고 내후년에 144억 원의 나머지 예산이 투입돼서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으로 시 개청 이후의 5만 세대가 신도시 공동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4천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많고 각종 민원과 분쟁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사를 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인력도 부족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반 운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아파트 관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의 30% 이상이 동의해서 감사를 요청하면 우리 시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해서 아파트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감사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소장 등의 업무이며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조사 중인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오늘 하반기 중에 세종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아파트 단지의 분쟁 해소와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 초기 입주자, 관리주체, 사업자 간의 각종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력풀을 구성하고 아파트 분쟁 조정 전문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나 하수도 등 시설 보수에 한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님. 이 아직 그 랜드마크죠. 이 복합행정 타운이 지금 추진된 거죠. 랜드마크 지금 시에서 내세우시는 거죠. 랜드마크화. 근데 이제 그 행정 타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레스트 플라자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기업 연구소나 이런 것들 다 들어오고 있고 또 복합 행정 타운의 취지에 맞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만들어 놓다고 해서 기업 부설 연구소나 이런 데가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 어떻게 유치할 활동을 펼칠 그거 하나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교육청하고 이렇게 창조 혁신센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 일대를 다 거의 이제 복합 행정타운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남는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전에 브리핑 하실 때도 고기를 사들여가지고 조금 더 복합행정 타운을 치우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고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얘기는 브리핑 자료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과학벨트 세종기능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들, 어떤 기관들을 유치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관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기업들 또 기관들을 유치해 나가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때 우리 청사 바로 뒤쪽 그 조천청사 바로 뒤쪽 부분의 땅을 매입해서 행정타운으로 크게 확대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감정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감정 가격보다 크게 더 비싸게 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추가적인 시설들 들어올 만한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조천 청사 부지 전체로 보면 한 6,0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아직도 앞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되면 그 인근을 확장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정원의 경우도 지금 5년간 임대해서 농정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정원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농정원 건물을 하나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대해서 쓰더라도 앞으로 저 농정원과 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치원에 좀 영구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여기 그 공동주택단지 감사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요. 예.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일단 뭐 상위법의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예. 이제 실제 조정에 나섰을 때 그 예. 어떤 조정 내용이 어떤 일종의 강제력을 지닐 수가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 조례의 근거를 두어서 이제 할 생각이고요.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규정을 좀 상세히 주택법 알려주세요. 59조 근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관리 주체 이러면서 불법 또는 이제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감사 규제로 마련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시가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분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런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이게 중돌보 이입니다. 그 국가변경타운 관련해서 이제 그 윤선익이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얘기도 나왔고 뭐 고층에 빌딩도 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요. 그 조치원은 예청사에 농정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시의회 이쪽 공간들은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SP 플라자 저 뒤에 있는 저 건물 구간부에서 저거는 또 뭐를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농정원이 있는 예청사가 이제 어디 고충을 간다고 했더니 그 계획은 철회가 되고 현재 그 건물로만 활용이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설명을 하나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여기 그 아파트 관리 지원 관련해서 어쨌든 조례를 또 제정하고 또 어떤 감사권을 발동한다는 부분에서 이게 감사위원회랑 시민권익위원회라는 부분이 또 출범했는데 그런 것들의 그런 기구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정립이 되는 건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복합행정타운 조성계 이 그림은 좀 옛 그림이라서 좀 설계도하고 좀 맞지 않는 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정원은 5년 동안은 제가 임대 약속을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부에서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옛날 군청으로 썼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서는 것보다는 좀 활용하는 게 보존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뭐 그런 양론이 좀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뭐 나중에 가서 좀 결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저 의회청사는 그 영상정보센터, 영상미디어센터로 개조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국가에서 좀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따냈거든요.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로 만들게 되면은 조철 시민들이 거기 와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 뒷건물 말씀하신 거죠? 이걸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것은 당초에 이제 그 뒷부분까지 확장해서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은 땅값을 지나치게 높게 부르는 바람에 일단 좀 유보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로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6,000평 대지를 활용 다 한 후에 그것도 부족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조치원 예청사를 보충 공모를 한다는 그 부분은 현재는 일단은 좀 보류한 상태라고. 예, 지금 농정원이 쓰기 때문에 당장에는 그걸 실행을 할 수가 없고 그 SP 플라자에서 상당 부분을 좀 그 기능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는 뭐 의견 이 향후에는 그 앞부분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 활용 방안은 이제 추후에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일반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뭐 그렇게 보여지고 시민권익위원회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민들이 이제 그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일 때문에 이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 하소연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장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어쩌면 그 강제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만드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되게 이제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는 뭐 그런 그 효과도 좀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일을 담당하기에는 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관실에서 그럼 하게 되는 건가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가에서 하게 됩니다. 예. 그 감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는 행정 위주로 업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한 것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주민들 내부적으로 관리비를 적정에 냈는지, 적정에 집행했는지 이게 상인간의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지자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회계 전문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건축사, 기술사 전문가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도록 근거를 준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들의 거래관계라든지 그런 건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주택법에 생겨서 지자체에서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김 기자님. 예, 현대경제 김지용 기자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이 그 감사를 요청하면은 분야별 전문가로 감사반을 구성해서 아파트 관리 전반적인 그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감사반을 구성을 해서 감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그 예산이 책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내년 예산은 얼마나 확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내년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추경해서 반영해서 하려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조금 저희가 근거가 미약해서 저희는 추경을 연 1억을 예상하는 건가요? 주로 뭐 인건비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그러면 예. 지금 전자공청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찬성 반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의견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거의 이제 그 미래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청회 고시 내용 자체에는 미래부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그 다른 것보다도 시의 역할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부가 당장 이전 고시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뭐 이제 로드맵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뭐 과천 잔류는 아니다. 그리고 아직 검토 중이다라는 것들이 2년 6개월이 넘어섰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무시하고 당연히 미래부가 올 수밖에 없다. 특별법상 와야 된다는 것으로만 대응을 해서는 좀 안 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공청회 23일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국민안전처랑 인사혁신 얘기만 안 나올 것이고 분명히 또 미래부에 대한 얘기들도 청중에서 많이 나올 텐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좀. 그 사이에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지난번에 브리핑한 후에 만나서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게 9월 9일인가요? 9월 9일 날 이렇게 만나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전에는 제가 또 그 공식 문서를 좀 남길 필요가 있어서 그 문서로도 한번 행정부 장관 통상 제가 지휘서신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 편지 형태로 한번 보낸 바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또 방송이 하나 또 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정부에 대해서 촉구를 할 계획이고요.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도 공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 순서로 보면은 저는 연내에 국민안전처하고 인사혁신처를 이전하겠다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 일에는 또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연내 이전하고 나면은 이제 미래부 하나 남는 거거든요. 그때 미래부 한 곳에 좀 집중해서 또 설득을 하고 정부라고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다른 별도 하나 질문. 예, 이거 완전 별도인데요. 예. 채용 방면 때 무기계약직 4명 채용한다고 예, 보고 이제 계획이 잡혔잖아요. 예, 예. 뭐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전임시장이 너무 무기계약직을 늘려놔가지고 지금 이제 억제하는 단 한 명도 안 뽑는다고 저는 얼핏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채용 방면 보고 4명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예. 꼭 앞으로 그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뽑아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복청이나 LH로부터 새로운 시설도 인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들은 뽑아야 되는데 이제 그 과거처럼 이제 좀 어찌 보면은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선 급한 대로 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쓰는 이제 그런 방식은 이제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업무 성격으로 봐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예를 들어서 좀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을 계속 늘려서 할 수밖에 없는데 청소 지금 구역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로 그렇게 늘려 나갈 수밖에 없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를 전체적으로 좀 비율에 있어서나 전체적인 숫자에 있어서도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이제 채용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투명한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뽑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로 뽑았다가 시간 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업무 성격하고 그 사람이 좀 맞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처음부터 2년 이상 계속해서 일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들은 기간제를 뽑았다가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기계약으로 처음부터 공고를 내서 사람을 뽑는. 예를 들어서 기간제 같으면은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불리한 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간제 뽑을 때 오는 사람들하고 무기계약직 뽑을 때 오는 사람들이 아마 좀 달리 생각하고 올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아예 처음부터 뽑으면은 기간제를 뽑는 것보다는 보다 우수한 그런 직원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고 그것도 이제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뽑으면은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 60회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